언론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제 되자마자 방송 기자분들과는 인터뷰를 했는데 우리 팬 기자님들 간담회를 못해서 이렇게 오늘 찾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당원 대의원 또 참여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제가 우리 민주당의 변화를 통해서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 민주당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경쟁해 주신 홍영표 우원식 의원님과 또 최고위원으로 또 참여해 주신 서삼석 황명선 의원 그 네 분들에 대해서 위로를 드리고 우리는 모두가 원팀으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재인 후보 총괄 선대본부장으로 문재인 출범에 실무적 역할을 담당했던 것처럼 이제 문재인 정부 마무리도 잘 해라고 저를 당대표로 뽑아주신 거라 생각합니다. 민심을 잘 받들어서 민주당이 다시 국민의 사랑을 받아 제4기 민주정부 수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자님들 뭐 질문을 주시면 저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CBS 박희원입니다. 당선 축하드리고요. 먼저 문자 폭탄 관련해서 여쭈고 싶습니다. 그 선거 기간 중에 다른 걸 틀린 거로 규정하고 상대방 의견을 완전히 진압하는 행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당내 일부 의원님들도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는 논의를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의견에 공감하시는지, 그리고 당 지도부에 공식적으로 전달이 될 경우에 받아들일 의사가 있으신지 여쭈고 싶고요. 두 번째로 성평등 정당 실현을 위한 제안에 서명하셨는데 여성 공천 30% 의무화에 대해서 보도 직후에 이미 좀 반대 목소리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반대가 큰데 약속대로 추진하실 수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다름을 틀림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선의로 해석하고 서로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단적 지성이 발휘되는 민주당으로 문화의 풍토를 바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전당대회 대통령께서도 주신 말씀에서 그러한 원칙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서로 상처를 주지 않고 선의로 해석하고 당이 민주적 토론을 하는 그런 당의 기풍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초선 재선 의원들 소통을 하고 정책위의장부터 당직 인선이 되는 대로 우리 의원들 연수회 같은 걸 통해 집단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대면 요청도 어려웠는데 국회 본회의장이나 아니면 국회의원회 간 대회의실을 활용해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서 대면 요청이 되도록 좀 일정을 빨리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초선, 재선 또 상임위별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잘 경청해서 당의 중심을 기준들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평등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 쭉 의견을 수렴을 해 가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주십시오. 예, 매일경제 최종원 기자입니다. 당선 축하드리고요. 오늘 오전에 이제 김용민 최고위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개혁,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계속 추진하겠다. 그리고 그 관련 개혁 법안을 빠르게 통과시켜야 된다는 의견을 밝혔고요. 근데 그전에 한동안 이제 당내에서나 검찰개혁 속도론도 있었는데요. 대표님 입장에서는 그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그게 연내 통과를 추진하실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그 문제도 지금 이 윤호중 원내대표와 쭉 논의할 지금 시간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진행된 과정 등 경과 보고를 들어보고 저희 당 차원에서 언론과 검찰개혁 문제에 대한 단계적 토의 문제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지금 아직 어제 당선되자마자 여러분 인터뷰하고 아침에 현충원을 쭉 돌고 바로 왔기 때문에 좀 내부적으로 논의할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대표님 당선 축하드립니다. 저는 TV조선의 최원인데요. 당내 일각에서 당원 당규 개정하지 않아도 대선 경선 연기할 수 있다는 주장들이 나옵니다. 당무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인데 대표님께서도 이 개정 없이 경선 연기 가능하다고 당원 당규 해석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강성당원 문자폭탄 그러면 아직까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 대표가 돼서 체계적으로 당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지금 지금 숨도 못 쉬고 바로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쭉 당무 보고를 들어보고 당원 당규 문제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성당원이라는 표현을 저는 안 쓰고 열성당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의 어떤 열정이 시스템을 통해 잘 의견이 수렴돼서 개혁의 에너지로 승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KBS 손소영입니다. 민주당이라는 당명 빼고는 다 바꾸겠다 이런 네.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민주당이 진짜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당의 쇄신 과제 어떤 걸로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선거 과정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무능한 개혁 내로남불 이런 표현을 썼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해결한 길은 유능한 개혁, 언행일치로 바뀌어야 되는데, 유능한 개혁을 하려면 일단 많은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의 자기들이 좋아하는 논리만 취합해서 자기 강화하는 구조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민심과 유리되지 않도록 다양한 정보를 균형 있게 수렴을 해서 시장이나 각 상황에서 수용이 되고 민심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만들어야 된다. 그 부동산 대책이 가장 컸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 24번 동안 됐던 것처럼 이런 것에 대해서 되려면 핵심이 당내 민주주의 강화, 그리고 174명의 국회의원들의 생각을 잘 수렴해내는 게 첫 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당이, 저는 왜 이거를 강조하냐면, 당내 민주주의 소통이 이게 죽어버리면 민심이 제대로 당 내부 토의 구조에서 반영이 안 되고 몇 가지 논리로 주도해서 가버리면 계속 이제 틈이 처음에는 조금 벌어졌다가 이게 자기 교정이 되지 않고 계속 가다가 4.7 보궐선거를 통해서 이제 확인된 거잖아요. 혹자는 이렇게 할 겁니다. 다 그렇게 될 걸로 알고 있었는데 민주당 당신들만 모르고 자기 논리 구조에 빠져 있다가 결국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를 보고서야 이제 깨달았단 말인가라고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당내 민주주의가 돼줘야 그러한 민심과 유리를 될 때마다 그러한 민심이 당내 토론에서 반영이 돼서 자기 교정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 30대부터 이제 경청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고, 우리 의원들 워크숍 때도 그런 쓴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축하드립니다. 대표님. YTN 송재인 기자입니다. 저 다름이 아니라 당 지지율이 사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이번 주에 가장 낮게 나왔는데 좀 어떤 점이 문제였다고 진단하시고 또 극복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다른 거 하나는 현안 관련인데 이면숙 과기부 후보자 논란이 좀 끊이질 않고 있는데 당 대표로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무슨 논란이?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요. 논란이 좀 끊이지 않고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당 대표로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예. 첫 번째 질문은 아까 했던 말의 답변 속에 같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가장 중요한 현안이 백신과 부동산 문제라고 계속 제가 일관되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 문재인 정부가 백신 확보가 국민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차질 없이 잘 집행이 되고, 그래서 11월 집단 면역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현재 계약된 물량이
차질 없이 인도되도록 뒷받침하는 것과 함께 백신 생산 허브국으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그 방안들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를 뒷받침해서 우리 자체 백신 개발은 물론이고 모더나, 파이자 같은 세계적 백신 업체, 뭐 스푸트니크는 이미 춘천에서 지금 생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SK 바이오가 이미 에스트라제네카나 노바백스는 지금 생산을 준비해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백신 허브로서의 뒷받침이 되게 되면 국민들의 그런 안심을 안전을 높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문제를 이번에 제대로 좀 해결 방안을 제시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또 여러 가지 내 집 갖고자 하는 우리 서민들의 마음 또 청년들의 그런 주거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저는 민심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이제 객관적 정책 문제고 내부적으로는 우리 당 내부에 대선 경선 과정을 둘러싸고 치열한 후보자와 지지자 간의 상호 경쟁이 이제 격화될 텐데 이것을 어떻게 공정하게 관리해서 원팀으로 만들어낼 것이냐가 이제 과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외 정책은 백신 부동산, 내부적으로는 당내 민주주의 활성화, 공정한 경선, 원팀 완성 이 두 가지 축으로 진행이 됐을 때 우리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정권을 맡겨줄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장관 후보자 문제는 죄송합니다만 경선 오느라고 제대로 제가 팔로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쭉 이 원내 지금 청문회가 이제 언제부터 시작되죠? 내일인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거 쭉 보고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스원의 정윤미입니다. 일단 당대표 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대표께서 이제 차기 대선 준비해야 된다는 중책을 맡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선 준비에 임하실지 보관이 있으신지, 그리고 민주당 대선 주자가 담아내야 될 시대 정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미중 갈등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보관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지난번 어제까지 끝난 전당대회에서 우리 당대표 세 후보 모두 다 같은 목소리를 냈던 것이 당이 중심이 되는 대선을 치러야 된다. 후보 캠프 중심이 아니라 당이 중심이 되는, 그리고 민주당 정부라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했지만 좀 문재인 정부냐 민주당 정부냐에 대해서 아무래도 민주당 정부의 방점이 좀 약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정책 주도권도 아무래도 당보다는 청와대가 주도한 게 많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당이 정책의 중심이 돼야 된다. 이것은 뭐 홍영표 후보님이나 원식 후보님 다들 공감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당이 중심이 되는 대선 준비, 그다음에 미래 차기 정부에 대한 정책 이것들을 잘 준비해야 새로 된 대통령이 아무튼 정책적인 어떤 리뷰를 빨리 단축시키고 효과적인 정부를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이 미리 준비해서 중심을 잡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도체는 지금 양향자 의원 임시로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 반도체 특이 지금 비대위 체제에서 세 개가 만들어졌잖아요. 반도체와 부동산과 백신 이 세 개를 재구성하도록 할 것입니다. 같이 좀 해서 쭉 그동안에 진행됐던 경과 보고를 듣고 우리 반도체 산업이 미중 경쟁 속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 말씀하세요. 네, 채널의 이현수라고 합니다. 가장 관심이 많은 게 부동산 정책일 텐데, 조금 전에 그 부동산 특위 기대위 때 만들어진 것도 재구성하신다는 계획을 밝히신 바 있는데요. 그 전대 과정에서 특히 1주택자 세금 유예라던가 공시가격
그 속도 조절론, 현실화 속도 조절론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우리 최고위원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동산 관련 전부 다 선거 과정에 쭉 자신들이 생각하는 문제의식을 집중적으로 호소하고 당원들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당선된 만큼 우리가 야당도 아니고 집권 여당이니까 일단 정부 측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이야기를 그대로 따라간다는 게 아니라 정부가 지금까지 우리보다 더 구체적인 정보와 통계를 가지고 고민해왔던 그 과정들을 정확히 숙지하고 그걸 이해해야 그에 대한 보완점과 또 상당히 실제 사실과 빗나가지 않는 합리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내일 중으로 정책 리뷰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봉화마을 바로 갈 계획을 세웠다가 이렇게 기자님들이 바로 질문이 쏟아지다 보면 우리 최고위원 당대표도 각자 계속 선거 때 했던 생각을 그대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면 또 언론 여러분께서 뭐 엇박자 뭐 이렇게 말씀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또 국민들에게도 좀 더 정리된 메시지가 나가야 돼서 내일 일정을 6일로 미루고 저기 봉화마을과 5.18 묘지 참배를 6일로 미루고 내일 가장 현안 문제인 백신과 부동산 정책 리뷰를 할 생각입니다. 예, 저 미디어 오늘의 조현우 기자입니다. 아까 처음에 일단 검찰개혁과 이제 언론개혁 문제를 윤호중 원내대표와 이제 오늘 김용민 최고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 중에 이제 또 언론개혁 문제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없어서 징벌적 손배제를 통한 어떤 언론 피해자 구제를 중점을 두고 있는 언론 개혁인지 아니면 이제 공영방송이나 공영언론의 지배구조 개혁을 통한 공영방송 인사권에 대한 약화 쪽을 언론 개혁으로 보고 있는지를 말씀을 좀 어떤 쪽에 중점을 두는지 말씀 좀 들었으면 하고요. 이제 이걸 한다면 언제 할 건지 이게 언론계에서는 한다고 해놓고 이게 사실 안 하려는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좀 의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다른 질문 한 가지를 드렸으면 하는데요. 이제 지금 야당 쪽에서 TBS의 편향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제 김어준 진행자에 대한 교체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고 있는지 또 그리고 실제 편향성 문제를 어떤 개선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어제 당선되고 현충 갔다가 우리 내부의 당 대표로서 각 당무 조직 기구들의 정확한 보고를 숙지한 다음에 발언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우리 평 기자님들 위해서 이렇게 해서 제가 충분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뭐 저의 개인 생각이야 딱 정리되어 있지만 제가 당 대표로서 일단 진행된 과정을 후보 송영길이 아니라 이제 민주당의 당 대표로서 당무 전체에 대한 보고를 종합할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언론개혁, 검찰개혁 말한 대로 다 개혁과 민생이 같이 동반해서 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언론개혁 문제도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법은 지금 돼 있지만 나머지 ABC 제도 문제라든지 바우처 제도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몇 개 중요한 법들이 지금 현재 성안 중에 있거나 제출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어디까지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고 준비되고 있는지 정확히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TBS 문제는 TBS 자체 규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됐다고 어느 신문사 방송사 누구 바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언론 탄압이라고 다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서울시장 오세훈 됐다고 TBS 누구 바꾸고 이렇게 시장이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는 모든 언론이 생각의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진보 언론이든 보수 언론이든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허위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언론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을 봤을 때
정말 중요한데 대신 언론이라는 것은 매일 시의성과 워낙 촉박한 시간에 즉각 보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사실을 검토하지 못할 그런 그 점이 양해가 많이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허위 사실이 보도되더라도 그 허위를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다 면책을 해줬습니다. 이게 형법상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도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나 지금 같은 컴퓨터가 발전한 사기에서는 조금만 검색해 보면 알 수 있는 사실, 그 당사자한테 전화만 해도 확인만 해도 알 수 있는 사실을 현저하게 게을리한 채 계속 허위 사실을 다시 재보도하거나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언론 자체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내용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TBS에서 예를 들어 사실관계를 잘못해서 뭐 했다 이런 것 좀 해야지 뭐 그건 지적이 되고 당연히 언론 중재위 이런 데서도 뭐 방통위에서도 통제가 되겠지만 본인의 시각이나 어떤 견해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그거는 TBS 김호준의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수 언론에도 수많은 그런 편향성과 잘못된 사실을 기록한 게 많기 때문에 균형 있게 같이 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그만 간담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이 빨리 이동해야 돼서요. 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저는 가능한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알 권리를 전하는 분이기 때문에 항상 저는 존중하는 입장이고 가능한 언론인 여러분께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라는 게 제 기본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일정이 바쁘고 또 제가 우리 내부에 보고도 안 들었는데 막 뭘 내놓으라 그러면 상당히 저로서는 당혹스러운 점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제가 충분히 빠른 시일 내에 진행 과정을 보고를 듣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